이수가, 네 보험 설계사 안 해볼래? 보험 설계사? 이게 네가 일한 만큼 버는 거니까 계약 많이 체결하면 수입도 개짭짤하다. 시간도 자유롭고. 네 이혼하고 일자리 필요하다며.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겠나?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그래, 그럼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얘기해 놓을게. 그래, 고맙다. 그렇게 저는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수가 왔나? 왜? 고객이 3일만 시끈 듣고는 생각해보겠다 하고 그냥 갔다. 이번 달에 영업 하나도 못했나? 아직이다. 이번 달에는 우리 팀이 영업 1등 해야 된다고 팀장님 독촉이 장난이 아닌데. 팀장님 등사를 모르겠고 이번 달 내 월급이 걱정이다. 하긴 계약 건수당 월급 받는 프리랜서 신세니. 월급은 고사하고 영업한다고 나가는 돈이 더 많다. 대출 땡긴 것도 이자가 몇 달째 연체인데. 어쩌노. 아, 내 고객 중에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니한테 넘겨줄까? 정말 숫자야 니밖에 없다. 계약 체결되면 알지? 당연하지. 내가 아무리 궁해도 입 싹 닫고 그냥 지나가진 않는다. 그럼 고객 연락처랑 문자로 보내놓을게.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그래, 알겠다. 이번 달에는 밀린 양육비 다 보내줄게. 아, 양육비도 보내주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놈의 돈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또 돈이 문제네. 우리 지연이 양육비 보내주려면 알바라도 더 해야겠는데. 고액 알바? 꼭 저럴 때 저런 문자가 오죠. 네, 여보세요? 고액 알바 문자 보고 전화했는데요. 네, 저희는 물건을 배송하는 알바 일하는 곳입니다. 배송이면 알바비는 얼마나? 받은 물건을 하나씩 옮기면 한 건당 20만 원 드립니다. 한 건에 20만 원이면 하루에 한 개만 해도 한 달에 600만 원? 여보세요? 제가 그 일 해볼게요. 그럼 통장 계좌번호 하나 주시죠. 그건 왜? 현금을 전달해야 되는 급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로이어 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445-91007번입니다. 5분 뒤에 그 계좌로 돈 1,000만 원 입금이 될 겁니다. 그걸 받아서 로이어동 123번지 거기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것만 하면 알바비 주시나요? 네, 물건 확인되는 즉시 가르쳐 주셨던 계좌로 20만 원 입금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액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이 월급날이네. 이번 달에는 알바한 것도 있고 해서 그나마 좀 낫겠지? 어디 보자. 왜 돈이 안 찾아지노? 이상한데. 여보세요? 네, 현금 인출이 안 됐어요. 예금주 정미수. 계좌번호요? 잠깐만요. 445-91007번입니다. 아,
이 통장은 범죄에 사용돼서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범죄요? 혹시 그 알바? 왜 통화가 안 되노?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이가? 이게 뭐지? 출석 요구서? 결국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억울하지만 제가 했던 알바의 일들이 모두 보이스피싱 혐의로 인정돼 벌금까지 내야 했습니다. 조사받느라 일은 하나도 못하고 빚만 늘었는데 피해자 손해배상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노?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노? 네, 양육비도 줘야 하고요. 여러모로 생계를 위해서 했던 아르바이트가 범죄와 연루된 일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벌금까지 내고 말 그대로 빚더미 앉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빨리 해결책을 좀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급한 부분이 피싱 범죄 연루가 되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지금 미숙 씨 상황이 여의치가 않거든요. 네. 이거 꼭 좀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갚아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미숙 씨는 현재 소득이 많지가 않고 소득에 비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회생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억울하기는 해도 그래도 범죄에 가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손해배상 채무도 개인 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이 됩니까? 네, 좀 구체적으로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범죄에 가담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 회생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오. 자, 일단은 다행입니다. 자, 미숙 씨의 채무가 그럼 얼마나 되는지 사무장님께서 조사를 하셨죠? 네, 제가 한번 쭉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게 100만 원, 그리고 각종 세금 미납금이 300만 원이고요. 무담보부 채무로는 신용카드 미납금이 1,000만 원, 은행권 대출이 6천만 원. 담보부 채무는 없고요. 그 외에 손해배상 채무가 1,000만 원, 이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금부터 좀 어떻게 해볼까요? 네, 개인 회생에서 세금은 아쉽지만 탕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은 다 갚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탕감이 되지 않을 뿐이고 개인 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네, 개인 회생 변제를 할 때 변제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세금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체납한 세금이 꽤 많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체납된 세금을 먼저 변제를 하다 보면 네.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는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네. 어떻습니까? 예. 네, 충분히 억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세금만 갚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변제 기간 중에서 절반 안에 모든 세금을 갚도록 그렇게 변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금이 많아서 변제 기간 절반을 넘기게 되면 이게 개인 회생이 안 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법원에서 세금은 전체 변제 기간 중에 절반 안에 모두 변제하라고 권고를 하긴 하지만 네.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정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4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소득 대비해서 충분히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세금도 개인 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자, 세금은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그저 좀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일을 하던 중에 의도치 않게 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피해자도 아닌 가해자가 되어버렸는데요. 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채무를 하더라도 조금 따져봐서 조정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야, 근데 이게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게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불법행위 말 그대로 죄를 탕감해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네. 네. 우리 상식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탕감되지 않는 경우 그런 채무들도 있고 또 탕감이 대상이 되는 그런 채무들도 있습니다. 오. 네, 어떤 경우에 그런 탕감을 못 받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서 면책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조정받지 못하려면 그 채무가 고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네.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그 채무는 면책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오. 자, 그럼 우리 정미숙 씨의 불법 행위는 이게 고의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좀 사연을 살펴봤을 때 정미숙 님이 어떤 범죄로 처벌되었는지에 따라서 비면책 여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 정미숙 님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됐다면 사기죄는 공범이라 하더라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는 비면책이 됩니다. 예. 하지만 정미숙 님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지는 않고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만 처벌이 되었다면 피해자의 피해 발생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피싱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도 개인일 텐데 그렇죠. 이렇게 미숙 씨가 조정을 받으면 또 다른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있네요. 네. 그래서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개인 채권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피해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좀 상향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법원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개인 채권자들의 피해가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제 계획부터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육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아이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개인회생 과정에서 양육비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까? 요거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정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네. 아이는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정미숙 씨는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금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양육비는 정미숙 씨가 개인회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외에 추가 지출이니까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5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좀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양육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급한다라는 걸 가정을 해봤을 때 확실히 결정 난다면 실무에서 이 양육비는 그럼 어떻게 회생 과정에서 처리가 됩니까? 네. 그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를 그런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개인회생 재단 채권으로 신고를 해서 양육비를 법원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세금 채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채무들은 면책이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양육비도 세금처럼 면책이 되는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같은 채권들은 개인회생 재단 채권에 넣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납부하는 변제금을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변제가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추심 행위나 강제 집행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전 배우자가 개인 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네요. 네, 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을 것 아. 같습니다. 어쨌든 전 배우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미숙 씨가 개인 회생한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또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계비에 양육비 5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는 그런 일반적인 변제 계획안을 수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양육비 50만 원을 추가하면은 그만큼 생계비가 좀 늘어나는 결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133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50만 원을 양육비 지급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게 되면 네. 183만 원을 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원은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면 됩니다. 지금 미숙 씨는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미숙 씨와 같이 그 보험 설계사를 하시거나 사업 등록을 한 뒤 프리랜서로 위탁 계약 관계 하에 근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소득 산정을 좀 손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 계약 관계 하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쪽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지급 명세서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큰 차이 없이 소득을 산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 1년의 소득을 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보험 설계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 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영업비가 듭니다. 네.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영업비는 어떻게 필요 경비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그 제외시켜 줄 수 있나요? 네, 그런 개념으로 당연히 감안을 해줍니다. 정미숙 씨와 같이 프리랜서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출을 하면서 영업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매입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일반적인 영업소득자와는 조금 다르게 쉽게 좀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쉽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우리 법이 네. 잘 돼 있네요. 네. 네, 보통 그 지급받는 보수에서 10%에서 30% 정도를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네. 업무의 성격상 미확인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일수록 좀 인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너무 비정상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30%를 훨씬 초과하는 이런 네. 일이 있다면 일을 그만둬야 될까요? 네, 너무 막 쓰고 다니는 것 심각하게 좀 고려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업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다면 네. 실제 그 증빙들을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영업 활동을 일반적으로 고려해서 영업비를 증빙 없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확실하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숙 씨의 개인회생 변제 계획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정미숙 씨는 월 평균 소득, 그러니까 매출이겠죠. 그것은 270만 원이지만 보험 설계사로 월 소득 중에서 영업비로 20% 정도를 공제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산정한 월 평균 소득은 2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이제 2024년이 됐기 때문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를 구성해 보면 정미숙 씨는 1인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생계비 약 133만 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최저 생계비가 이게 올랐네요. 네네. 채무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미성년자 양육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또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걸 추가 생계비로 신청을 하면 정미숙 씨가 사용하는 생계비는 약 183만 원이 되고요. 월 변제금은 약 33만 원 정도로 변제 계획을 수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럼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미숙 씨는 36개월, 3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전체 기간 중에 절반 이내에 갚아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정미숙 씨는 체납세금 400만 원은 전체 36회 중에 16회 이내에 전액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미숙 씨가 개인 회생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탕감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정리를 하면 월 변제금 33만 원을 36개월 동안 약 1,188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는 전액,
그리고 원금도 6,812만 원이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변제 계획을 이렇게 구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제 계획을 세워보니까 새해부터 속이 시원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숙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서 가해자가 되고 특히 억울함과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지만 연루되기도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막막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미숙 씨와 비슷한 피해로 고충이 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